거기 보시면은요 1번 우리 질적 특성에 두 가지 있죠. 믿어야 된다, 신뢰성, 맞겠어라, 목적, 적합성.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 그 다음에 피드백, 그 다음에 적시성. 거기 보시면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목적과 관련이 있으니까 뭐예요? 목적, 적합성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일단 우리 감모의 뜻은 무슨 부족이에요? 수량 부족이에요. 그래서 1000개에서 950개가 됐죠. 그래서 몇 개 없어졌죠? 50개. 그 다음에 5%는 비정상이고 나머지 95%는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원가에다 곱해야 돼요? 시가에다 곱해야 돼요? 원가에다 곱해야 돼요. 왜냐면 시가에다가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저게 돼요. 평가가 돼요. 이거는. 그래서 금액을 만지는 거는 평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수량만이에요. 그래서 원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500원 하시면은 75,000원 나오는데 정답은 2번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몇 프로는 비정상이라고요? 5%. 그러면 75,000원에서 5% 뺀 95%가 정상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95% 하시면 71,250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금액은 만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액만 주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평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평가할 때 무슨 법 쓴다 그랬죠? 저가법 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원가보다 시가가 올라갔죠. 네, 그리고 올라간 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떨어지는 것만 신경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유형자산. 그래서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거 갖고 장난칩니다. 물리적 실체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2번 유형자산은 1년 초과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정부 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표안에 두 가지 있었죠. 동종하고 이종. 그래서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무슨 가액이요? 공정가액.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장부가가 아니고 뭐예요? 공정가예요. 그 다음에 4번 요거 잘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뭐 잘 물어보냐면은 수익인식 조건. 그래서 수익인식이 되려면 일단 수익금액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이라고 나오면 그냥 간단하게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팔았으면은 돈 받을 확률이 뭐 해야 되죠?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3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판매자한테 있어야 돼요? 구매자한테 있어야 돼요? 구매자한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판매되니까. 그다음에 5번 보시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우발. 요건 외우세요. 우발 나오면 뭐라고요? 주석천.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6번 원가의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가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맞아요. 그 다음에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 고정, 준변동, 중고정 맞죠? 추적 가능성이 두 가지 있었죠. 직접하고 뭐요? 간접.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7번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상 제품 매출 원가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우리 제품 계정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2번 제조원가 명세서상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다. 우리 기말 틀리면 어디 가서 고친다 그랬죠? 재무상태표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직접 경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단기에 완성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배분법이요? 직접 배분법.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보조는 간접이고 제조가 직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력 먼저 배부할게요. 전력이 위에 있으니까 전력이 현재 40만원 있죠. 그리고 원래는 60대 500대 500인데 60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1000분의 몇이요? 500. 그래서 20만원이 조립, 그 다음에 20만원이 절단, 그 다음에 설비는 현재 8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100대 600대 200인데 보조는 배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00에 200이니까 800분의 600 해서 60만원. 요게 조립. 그 다음에 나머지 20만원이 뭐예요? 절단. 지금 물어본 거는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분한 후 조립 물어봤죠? 네. 그러면 조립이 원래 6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 받았어요? 20만원하고 60만원 받았죠? 그래서 정답은 140만원.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접 노무 시간 기준. 항상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상 금액은 100만원이래요. 예상은 100만원. 그 다음에 시간은 2만 시간. 그 다음에 실제는 80만원. 근데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시간은 13,000시간. 그러면 어디에다 맞춰야 되죠? 13,000에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100만원 나누기 2만 곱하기 13,000.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65만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65만원.
그러면 항상 실제가 기준이라 그랬어요. 누가 기준이라고요? 실제. 그러면 실제는 80이고 예정은 65예요. 그러면 둘이서 얼마 차이 나죠? 15만 원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실제 기준이니까 실제보다 크세요? 작으세요? 작죠? 작으니까 무슨 배부? 과, 소배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어디냐 그것도 좀 잘 봐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착수량. 착수량 나오면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뭐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T자. T자에서도 뭐요? 제공품 수량. 그래서 제공품 수량.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품품 수량. 기초가 200, 착수가 900, 기말이 120, 공손이 80. 그러면 완성 몇 개예요? 900개죠? 왜냐면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정상은 완성품의 몇 개래요? 몇 프로? 8%. 그러면은 900개에 8% 하시면은 72개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은 몇 개죠? 8개죠. 그래서 정답은 4. 이 문제는 딱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거보다 뭐 막 한참 어렵고 그렇게 내는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간이과세자. 이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개인만 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원 미만,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뭐만 발행해야 된다? 영수증. 그 다음에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보여 면제.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왜냐면 혜택을 주는 대신 모든 혜택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는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요거예요. 무슨 대가요? 공급 대가. 그래서 제가 적어 드릴 때 다 공급 대가로 적어 드리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환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적인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 다음에 12번 잘 나옵니다. 그래서 12번 보시면 우리 요거는 세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1번은 그래서 장기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지급. 요거는 다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대요? 받기로 한대.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우리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라 그랬죠? 선적일 기준.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이세요. 왜냐면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대금을 회수했을 때, 동권했을 때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면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면세가 되려면은 물안전 면세제도라고 하고 환급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저소득층. 그 다음에 해주는 이유는 역진성 보여 완화. 그 다음에 계산서. 그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고속철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죠. 네, 고속철도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인적 공제. 정답 1번이에요. 기본공제 판단할 때 종합소득이랑 퇴직소득이랑 양도소득 합쳐서 기본적으로 뭐 100만원 넘냐 안 넘냐 그거 있었죠? 그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부녀자 공제만 3천만 원이고요. 한부모 공제는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뭐 3천만 원이 넘든 뭐하든 한부모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 들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이잖아요.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근데 이 부녀자 공제는 누구만 되죠? 여자분만 되죠. 맞죠? 남자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한부모 공제는 남자든 여자든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요런 금액적인 한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두 가지가 가능할 경우에는 뭐만 하시라고요? 한부모 공제만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겹칠 때에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은 3천만 원하고는 저기 뭐냐 한부모 공제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1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 우리 과세의 뜻이 뭐죠? 네, 과세 그러면 뭐 낸다? 세금 납부한다. 그래서 보시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1번 상여에다가 밑줄 치세요. 상여가 뭐예요? 네, 과세는 세금 내는 것이고 상여는 우리가 일명 뭐라 그러죠? 보너스라고 하죠. 그럼 보너스 받으면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요. 그 다음에 퇴직할 때 돈 받는 것도 세금 내세요 안 내세요? 냅니다. 그 다음에 휴가비도 원래는 내도록 되어 있어요. 휴가비도 원칙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요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중소기업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그 주택 구입에 대한 그 뭐냐 돈 있죠? 네, 주택 구입 관련돼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하겠다? 걷지 않겠다. 근데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을 일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슬프긴 하지만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납부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무 1번 일반 정답. 1월 12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여기 그 다음에 할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무슨 거래요? 매각거래. 그래서 할인이나 우리 매각거래 나오면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여기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20만원, 대변에 받으럼 1,500, 미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으로 받았죠? 보통 예금 1,480.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월 5일은 푸시기 전에 요 문제 이해하시려면 여기 기억나야 됩니다. 우리 그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확정 무슨 형 있죠? 기여형 있죠.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 여기는 무슨 형이에요? 기여형이죠. 그러면 뭐가 기억나야 돼요? 퇴직급여. 그래서 500번대 퇴직급여. 그 다음에 보통 모요 예금 얼마요? 30. 그 다음에 3월 31일 미납된 법인세 4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 법인세 중간예납 나오면 아니다 이건 아니구나.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지급한 뭐요? 세금. 그래서 우리 미지급한 세금 무슨 세금이라 그러죠? 미지급 세금.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 얼마 있었어요? 400. 그 다음에 뭘로 내셨죠? 보통. 그리고 헷갈리시면 그냥 여기 가서 치세요. 3월 31일에 여기 있잖아요. 미지급 세금. 그 다음에 5월 5일. 그 다음에 5월 5일은 유진전자에서 기부했죠. 그래서 기부금 얼마요? 300. 그 다음에 뭘로 처리했대요? 비품. 여긴 적용 8번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적용 8번은 무슨 자산에서만 하는 거라고요? 재고자산. 그 다음에 6월 17일. 거기 보시면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청소용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아래의 간이영수증을 수령하였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로 처리하시면 되냐면 생산부서니까 500번대 모요 소모품비 2만원. 그 다음에 돈은 현금 구입했죠.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매입 매출 전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1월 20일 하이마트에서 탕비실에 비치할 목적으로 냉장고를 330만원에 구입하고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그러면 매입에 뭐예요? 현과. 그 다음에 하이마트 차변에 비품 3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0. 그 다음 대변에 현금으로 사셨죠? 얼마 주고 샀어요? 330. 거기 아무 말 없으면 현금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월 9일은 500에서 일단 얼마 빼고 시작하세요? 225만원 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75만원 나오죠? 200만원에 팔았대요. 75만원 뭐요? 손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월 9일 매출의 과세 유미여 비품 50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무계획 225만 5천원.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220 받았죠.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20만원.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 손해봤어요? 70.
어디요? 아, 여기 5,000원 덜 뺐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틀렸네요. 네. 그러면 75만 원이 아니고 얼마예요? 74만 5천 원이 맞죠? 그래서 암산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계산기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월 1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창립기념일. 그 다음에 누구 주려고 샀죠? 네, 직원 주려고 샀죠?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입의 과세 원테크 여.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주려고 샀으니까 뭐예요? 복리 후생비. 그 다음에 500만 원어치 샀고, 그 다음에 세금이 5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50. 나머지는 외상이죠. 미지, 급금 500. 그 다음에 8월 27일 또 보시면 기기장치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내용연수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무슨적 지출이요? 자본적 지출.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냐면은 일단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광명기계, 그 다음에 전자는 부, 자본적 지출이니까 기계장치 12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120. 그 다음에 수표 발행했대요. 무슨 예금이요? 방자예금. 그리고 항상 금액 보실 때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진짜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답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얼마에 얼마 나와요? 1200에 120 나오죠. 그 금액 항상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수출. 그래서 수출 나올 때마다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출은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이때만 무슨 일 기준이라고요? 환가일 기준. 그래서 어쨌든 거기 또 보시면은요, 미국 밥사에 제품을 3만 달러에 직수출했는데 수출 신고일로 봐요? 선적일로 봐요? 선적일로 봐야죠. 그래서 3만 달러 곱하기 선적일이 1150원이죠. 그래서 3만 달러, 뭐 이상한 거 나오고 있어. 3만 달러 곱하기 1150원 하시면 3450만. 수출했으니까 매출에 뭐예요? 수출이에요. 그래서 9월 27일 날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거래처는 밥. 그 다음 대변의 제품 매출 3,450. 돈 나중에 받기로 했죠? 외상 매출금 3,450.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요거 나오면 좋아요. 요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부가가치에 보시면 여기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라고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다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일단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4월 8일 F2 용을, 그 다음에 자산 구분은 건물 샀죠?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금액은 5억에 얼마요? 5천.
그 다음에 두 번째 5월 12일 광명. 광명. 그 다음에 포장용 기계 샀대요. 기계장치 6,000에 얼마요? 600. 네, 마지막으로 6월 22일 F2 CK전자. 그 다음에 에어컨 샀대요. 에어컨은 기타. 그 다음에 800에 얼마요? 80.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3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어렵진 않잖아요. 뭐 못 풀 정도의 수준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로 오세요. 요거 이제 나오시고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보유 신고서 오셔서 1기 확정입니다. 4월에서 몇 월이에요? 6월. 매출 자료는 매출의 과세랑 매출의 뭐예요? 수출. 그래서 여기 1번에다가 5억에 5천. 그 다음에 6번 가셔서 1억. 이렇게 일단 두 가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매입자료. 매입자료 보시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있죠?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매입과세 일반, 그 다음에 매입 불공 일반, 그 다음에 매입 과세 고정.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일반이 여기에 1억 8천에다가 5천, 그 500 있잖아요. 그래서 1억 9천에 190. 190이 아니고 1900. 일단 요거 치시고, 그 다음에 불공은 몇 번 넣는다? 두 번. 그래서 여기 16번 찍고 50번 가셔서 500이 얼마요? 50. 요거 꼭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기기장치는 여기에요. 11번. 왜냐면 고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1번에다가 1억에 얼마요? 1000.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넘어갈게요. 거기 신용카드 보시면 매입카과 일반. 그 다음에 얘는 입력하시면 안 돼요. 거기 보시면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있죠. 이거 매입 카과의 불공이거든요. 그 매입 카드 불공이거든요. 근데 우리 카드 불공은 입력할 란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점표에다 넣는 거예요. 매입 매출 점표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에 이제 지금처럼 그 불공 관련된 거 있거든요. 네, 요거는 등록하시면 안 되세요. 그거 조심하시고. 왜 안 되냐면 요거는 매입 매출 점표에 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반 점표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 매입은 매입 카과의 고정.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부는 그냥 매입의 과세죠. 매입의 카과죠. 과세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푸신 요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어디예요? 딱 봐도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요거 입력 안 하는 거. 그래서 신용카드에 불공은 없잖아요. 그래서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41번에다가 500에 50.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 없는 거는 패스. 그 다음에 고정은 300에 얼마요? 30.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부는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100에 얼마요? 10.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 여기에서 좀 중요한 파트인데 국세청 전송하고요. 그 앞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저 전자세금 계산서래네. 국세청에다가 전송하면 얼마 빼준다 그랬죠? 10,000원 빼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셔야 돼요. 전자신고. 그래서 전자신고 얼마요? 10,000원.
이거 꼭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죠. 거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기로 했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10,000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요거예요. 여기 가셔서 여기 전자신고 가셔서 몇 기 확정이요? 2기 확정. 10월에서 12월. 그리고 이런 거는 연습 반복하셔서 뭐 하시라고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맞출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뭐 누르세요? 제작. 제작 누르시고, 그 다음에 번호가 1234, 1234,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도 1234, 1234 이렇게 이제 2번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홈택스 바로 가기 가셔서 일단 제일 먼저 닫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찾아보기 가셔서 찾으시고, 요런 거는 그냥 기억을 해서, 그 다음에 형식 검증하기 가셔서 1234, 1234 치시고, 그 다음에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전자 파일 제출. 여기 나오는 거 체크한 다음에 뭐 하시면 된다고요? 전자 파일 제출하기. 요거는 다음 주에는 해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교재 있는 거 다 풀었으니까, 교재 그 앞에 거는 이제 모의고사거든요. 모의고사는 안 풀 겁니다. 뭔가가 좀 안 맞아요. 모의고사는. 그래서 모의고사는 안 풀고 다음 주에는 저거 풀 거예요. 이제 그 최신 거. 그때는 이거 뜹니다. 제대로. 그 다음에 결산 보시면 1번은 수, 2번도 수, 3번도 수, 4번도 수, 5번만 뭐요? 자동. 그래서 거기 또 보시면 1번은 차입금 이자 비용 계산하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억. 아이고 여기가 아닌데. 3억 곱하기 연이자 몇 프로요? 2%. 그 다음에 곱하기 거기 보시면 우리 5월 달에 빌렸어요. 그러면 5, 6, 7, 8, 9, 10, 11, 12에서 몇 개월이요? 8개월. 그래서 12분의 8.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12분의 8이. 어쨌든 3억에 2%, 그 다음에 나누기 12 곱하기 8하면 400만원 나와요. 근데 거기 보시면 줬다라는 말은 없어요. 나중에 준대요. 그러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래서 주는 이자 비용 400. 그 다음에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급 비용 400. 그 다음에 12월 1일 보시면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86,000원 많은 것을 발견하여 현금 과부적으로 회계 처리했었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실제가 많은 것. 그럼 우리 실제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잡 뭐요? 이. 그 다음에 현금 나오면 현금 쓰는 거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현금 과부죠. 얼마요? 86,000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12월 31일에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또는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경감세액은 자비익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처리해주면 되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25450 빵빵빵. 왜냐면 부채 뭐요? 감소.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3140. 요거는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우리 똑바로 안 냈으면 가산세 내죠.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과 뭐요? 공과로 처리하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요? 6만원.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뭘로 처리하래요? 잡이익. 그래서 잡이익 만원. 그래서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지금은 대급금이 크죠. 그래서 2,545만원이랑 6만원 더해서 3,140하고 그 다음에 만원 빼면 590만원 마이너스 나왔죠? 그러면은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금이요? 미수.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저기 뭐냐 예수금이 크면 미지급세금이에요. 요건 외우셔도 돼요. 맨날 똑같으니까. 그래서 예수금이 크면은 미지급 세금이고 지금처럼 대급금이 크면은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돌려받는 건 무슨 금이라 그러죠? 미수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차이점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장기 차입금이 이제 1년 이내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타변의 장기 차입금 2천 미래. 그 다음에 대변의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 부채 미래. 그 다음에 5번의 별표 3개 치세요. 거기 보시면 결산일 현재 무형자산인 영업권의 정기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은 2억 원으로 이 영업권은 작년 1월 초 2억 5천만 원에 취득한 것이다. 단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몇 년이요? 5년. 그래서 거기 보시면 2억 5천 나누기 5예요. 왜냐면 얼마 주고 샀대요? 2억 5천 주고 샀대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무형자산 상각이 자동에 나오면 가장 안 좋은 자동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무형자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답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야 돼요. 남은 금액 나누기 남은 내용연수. 그래서 처음에 샀을 때 2억 5천인데 그때는 5년 동안 상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년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2억으로 계산할 때는 4년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왜냐면 2억 5천에서 5천만 원 빼서 2억 된 거거든요. 한 번 해서. 그러면 이제 몇 년 남았죠? 4년 남았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남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나오는 게 좋아요. 무형자산 상각은. 왜냐면 이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나오시면 되죠. 나머지야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다 넣으면 일반 전표 12월 31일에다가 넣으면 되고요. 요거는 여기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컨트롤 F 무슨 건? 영업권에서 여기에다 그냥 500 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 남은 금액에서 남은 내용연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 좀 나오면 쉬운 파트는 아니세요.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원천징수. 1번은 일단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수당공제 등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급여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우리가 어디 가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문제 풀려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원천징수에서 무슨 자료 입력이요? 급여자료 입력.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 오셔서 무슨 공제요? 수당공제.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되게 감사하죠. 기본급 여, 상여부, 직책수당 여, 월차수당부,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비과세, 그리고 뭐는 없죠? 야간근로 없죠? 그 다음에 육아수당은 몇 세 이하 자녀 있으면은요? 6세 이하 자녀.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비과세의 육아수당. 그 다음에 F2 육아.
그리고 여기 육아수당 나오죠. 그 다음에 수당공제 등록 시 다음에 주의하여 입력한다. 수당 등록 시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하고 월정액 여부와 통상임금 여부는 뭐 할 것? 무시할 것. 그러니까 안 건드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거 몇 월 달이죠? 거기 보시면 5월 달이죠. 그래서 5월 31일. 그 다음에 이영환 씨 기본급이 300, 직책 40, 식대 20, 자가운전 20, 육아수당 10.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 주민세. 이렇게 맞춰서 등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빠져나가야죠. 그래서 빠져나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오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앞에만 5월 넣고 나머지는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다 5월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에 전월 미환급세. 여기 밑에 있죠? 전월 미환급 얼마요? 20만.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은 최미남 사원의 2021년 연말정산 관련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를 통하여 연말정산 입력 탭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일단 여기로 들어오세요. 얘는 이제 나가시고 나갈 때는 항상 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말정산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502번. 그리고 여기 먼저 오세요. 부양가족. 부양가족 오셔서 본인 최미남은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어머님 박희수님은 일용소득은 얼마 벌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래서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 다음에 경로부대. 그 다음에 우리 이자 배당 얼마였었죠? 2천이었죠? 근데 여기 얼마예요? 배우자는 3천이죠? 그래서 부예요. 돈 많으면 안 빼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 번째가 아니지. 그 다음에 딸, 최지우는 초등학생이니까 20세 이하.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여기도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이제 보험료 하나씩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보험료. 최미남 되고요. 최지우 되고요. 최건우 되죠. 그래서 결론은 다 됩니다. 일단 최미남 여기 보험료 가셔서 얼마였어요? 160 등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지우 가셔서 지우 거는 얼마였었죠? 50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우 가셔서 건우 거는 45만원. 그 다음에 교육비. 최미남 돼요. 왜냐면 본인만 뭐 가능? 대학원. 김현우 안 돼요. 왜 안 돼요? 돈 벌어서. 돈 벌면 의료비만 돼요. 그 다음에 최지우 영어학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학원은 누구만 가는? 미취학아동. 그래서 건우도 안 돼요. 미취학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비는 이분 것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최미남님 것만 500에 본인. 다른 분들은 넣어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이제 의료비 보시면 의료비는 돈 벌어도 돼요. 그러니까 의료비는 항목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미남 질병치료비 세고 그 다음에 최미남 저기 시력보정용 안경도 돼요. 그 다음에 박희수 질병도 됩니다. 질병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실손의료 얼마 있죠? 100만 원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 의료비, 그 다음에 F2 최미남, 중빈코드는 국세청장, 그래서 150. 그 다음에 또 최미남인데 여기는 무슨 영수증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기타 영수증이라고 거기 내용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5번 기타 영수증. 상호는 대학 안경점 605-26-23526.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였어요? 50만원. 그 다음에 또 F2 요번에는 박희수. 그래서 희수는 거기 보시면은 1번에 국세청장, 그 다음에 여긴 안 넣어도 되고 325만원,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 실손에다 얼마 넣으시라고요? 100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여기 위에 신용카드죠? 그래서 거기 신용카드 보시면 최미남 씨 거 2개 다 돼요. 그 다음에 김현우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돈 벌어서. 돈 벌면 뭐만 된다? 의료비만. 그래서 의료비 빼놓고는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김연우님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최미남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의료비는 합쳐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중공제 가능한 게 우리 3가지 있었죠. 신용카드 의료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교복구입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 뭐요? 학원비.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최미남의 신용카드에다가 2200, 그 다음에 최미남의 현금 영수증에다가 220, 그 다음에 김연우는 등록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죠. 그 다음에 최미남님 연금저축 여기 있어요. 연금저축. 그래서 연금저축 누르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연금저축, 그 다음에 F2 무슨 은행이요? 국민은행. 그 다음에 243-910750-72209. 그 다음에 납입금액은 얼마요? 120만원. 요러면 끝.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시 35분에 또 다음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